여기 네네. 지금 네. 너무 가깝나? 이제 이 프린터는 저희가 스테이크를 좀 구현해보려고 네. 좀 두껍게 토출을 하고 있고, 여기는 좀 얇은 빈고분만큼 정도? 그래서 여기는 얇게 출력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저기에서 지금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학부생이니까 네네. 이제 이 기술 푸드테크를 알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D 프린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 가공에서 신규 식품 가공, 미래 가공 기술이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식품 가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이에요. 먹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조가 여태까지 되어 왔는데 네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개별화, 개인화가 되게 중요하고 네네. 그 개인화에 의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이 나온 거죠. 근데 3D 프린팅이 맨 처음에는 식품에 도입된 게 아니고 네. 원래는 그 피규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왔다가 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가 되냐면 식품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산업적으로 해가지고 금속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깎았을 때 이제 갔던 거고 네네. 그 다음번에가 왔던 데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인공장비를 만들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제 요게 이제 식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그냥 해 먹으면 되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적층해서 먹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미래테크라서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주, 이제 극한 환경, 그 다음에 식량 부족. 그러면 이제 식량 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소재들이, 재료들이 지금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지만은 이제 이거 못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로 하느냐면 이제 신선 제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네. 전부 전 인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동물들에서 버려지는 잉여 제품들 많잖아요. 잉여 많은 용단이 제품들. 얘네들 전부 다 파우더를 만드는 거예요. 파우더는 동결 건조해서 파우더를 하게 되면 보관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미세 구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밥도 만들 수도 있고, 채소도 만들 수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거를 기술을 지금 가져놓지를 않으면 나중에는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좀 약간 초기 단계고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요. 초기 단계고 지금 계속 좀 발전을 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3D 프린팅이 있을 때 어디냐 딱 따져봤을 때 얘 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치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왜냐면 환경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전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O2가 이런 메탄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축산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폐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환경 오염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먹이기 위한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60%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인지 60%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50%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다 사료값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이 거기서부터 오고 자연 파괴가 거기서부터 오고 우리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을 지금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좀 줄이자 줄여보자. 그래서 50%에도 줄여보면 그럼 뭔가가 50%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죠. 3D 프린팅 기술이. 그래서 이건 지금 대체육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좀 약간 지금은 좀 식감을 좀 덜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있다 나오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리드파이 믹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팔아요. 상당히 기술들이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거는 없고, 일단은 유럽 쪽이나 이제 스페인,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가 총세예요. 뭐 독일 뭐 이런 데가.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고기 낭농이 주로 많이 되고 있고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있고, 그다음에 이 3D, 그다음에 3D 우리나라를 보면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 도입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이런 프린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여기 이제 식품용으로 이제 자체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줘서 우리 아이디어도 설계를 줘서 논의를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쪽 빨간 쪽은 근육을 우리가 식물성 소재예요. 식물성 소재로 해서 근육 부분을 만든 거고, 이쪽은 뭐 동물성 지방도 될 수도 있고 식물성 지방도 있고, 근데 이제 주 베이스가 뭐냐면 비즈왁스, 그러니까 밀랍, 건강에 좋은 거죠. 근데 그거하고 식물성 기름, 그게 그러니까 해바라기 오일, 해바라기 기름이 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지방산, 우리가 지방 같은 거, 중성지방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죠. 이제 그걸로 해서 저렇게 지방을 하는 거고, 좀 겉부분은 저렇게 좀 흘러내어 있는데, 요 부분을 하고 만들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위에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안에 잘라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디자인, 이게 마블링, 나중에 보면 이제 마블링 디자인인데, 이게 원래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잘라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거는 그래서 두꺼우니까 스테이크란 말이에요. 이제 스테이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요리를 하면은 이제 이 식감에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인데 이제 요게 좀 뭐 오겹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네. 요게 이제 한 70% 정도 지방이 된 거고, 요거가 30% 된 거예요. 좀 지방이 많죠. 네. 이런 삼겹살. 그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모양을 낸 거예요. 네, 모양을. 그다음에 요거를 베이컨화, 요리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만져보면 이렇게 진짜 딱 베이컨처럼. 네, 식감은 조금 딸려요. 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게 파우더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씹는 식감은 있지만 고기 식감은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못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건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얘보다는 커요. 요게 좀 큰 사이즈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크용으로 주로 이제 하고, 준 상업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파일럿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큰 스케일 쪽으로 좀 만들려고 했던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 적층이 조금 다, 요거하고 요 조그만 거 좀 적층이 다른데, 얘는 그 파이버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적층하는 거고, 얘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채우로 하는 거예요. 채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파이버를 만들어서 적층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 근육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로 만들지만 지방은 채우로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요게 스테이크 못 만드느냐?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상품 요게 이제 대량수 크게는 못 만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명만은 좀 스몰 스케일, 얘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라지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조립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조립하는 것도 해야 돼요? 이 조립 해야 된다는 거 같아요. 이걸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프린터 가동시키는 그 방법에 네,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이에요? 된다면 해주시는 게 그래요? 된다면 내 말 번거로우시다면 아니 뭐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는데, 이제 요게 지금 다 끝나서 이제 네네. 다 끝났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해체 부분보다 이제 작동하는 부분 좀 약간 복잡하기는 해요. 이 네. 기계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걸로 가능한가? 저 조립이? 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설명해 줄 게 있어서 이제 그쪽 설명하는 대신에 요거를 하든 그냥 이걸로. 그래 그럼 요걸로 여기에서 조립하는 그 준비만 딱 해놓으면 되겠다. 그지? 내가 좀 설명 한 번 더 해볼게.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실험실이 연구실이 식품공학에서 식품 생명공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오도 해요. 바이오도. 근데 바이오도 하는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 달라지는 건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됐다. 요게 이제 섬유를 제조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실험 연구실에 있는 거고, 요게 특허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기술이.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되게 조잡하긴 하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특허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연구를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요게 이 단독으로도 가지만 3D 프린팅에도 같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 왜냐면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즐만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돼요. 디자인만 딱 해놓고, 소프트웨어로 디자인만 해놓고 노즐만 바꾸면, 아까 그 노즐 보였죠? 이제 그거만 바꿔주면 뭐 바이오도 만들 수도 있고 식품도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3D 프린팅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식품이다 보니까 요게 맨 처음에 이제 시도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근육은 파이브로 돼 있잖아요, 파이브. 그래서 파이브로 돼 있어서 콜라겐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 그러니까 구조체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피부나 우리 몸은 다 기본 구조가 뭐예요?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5거든요. 그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도 마찬가지. 근육도 그 섬유세포가 섬유화가 돼서 근육세포하고 그 세포하고 섬유화가 돼서 계속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으로 저희가 섬유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근육 고기로 해서 계속 적층을 해 놓으면, 왜냐면 근육은 콜라겐이 뭉쳐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고기가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이 섬유를 제조를 했던 거죠. 근데 콜라겐이 지금까지 만들어지는 이 섬유를 제조하는 걸로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섬유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 합성 폴리머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이버로 해서 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콜라겐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야? 합성 폴리머를 먹는 거거든. 일명 말하면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 딱 하면 쫙 하고 늘어나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콜라겐이 돼요. 콜라겐이 돼서 이게 콜라겐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종이됐죠. 이게 뭘로 되냐면 완전 다 천연 소재예요. 네. 콜라겐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 C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야지만 요런 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키토산도 들어가 있고, 콜라겐, 키토산, 뭐 비타민 C,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라고. 그래서 물에 딱 이거 저 피부에 붙여도 돼. 비타민 C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다 보니까 활용은 어떻게? 요게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요게 물에 젖으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네. 그래서 씹어보면 씹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맛이 없어. 아직까지 이제 그 세포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뭘 쓰려고 하냐면 요즘 배양육 아시죠? 배양육. 배양육 모든 세포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다 뭔가가 부착해서 자라요, 애들이. 부착해서 자라는데 그게 세포 외기질이라고 해가지고 스캐폴드라고 해요, 지지체. 네. 그게 콜라겐이에요, 다. 엘라스틴 콜라겐. 이제 그래서 배양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세포를 기르는데 우리가 지지체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거에 이제 연구가 들어가서 지금 아직 우리가 축산 쪽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홍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피부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피부 이제 이쪽 그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에 동물 세포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 예, 그래서 인공 피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스캐폴드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요걸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배양육 지지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를 만들었을 때 지지체도 되고, 피부 세포, 인공 세포. 그 이제 만들 때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나중에 창상 도포. 그러니까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요런 원리로 이제 하면은 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요거는 제가 마스크를 한 거예요. 요거 비타민 C예요,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항상 코비드 C19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었지만 요게 이제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과제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요게 이제 그 마스크 안에 그 필터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천연 소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숨 쉬면 쫙, 얘가 콜라겐의 특성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 약간 늘어나요, 얘가. 네. 늘어났다가 또 마르면 팽팽해져, 이렇게. 예, 이거 완전 종이같이 되어 있고. 요거는 얘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얘는 비타민 B가 들어가 있고, B2가.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이 상당히 섬유를 만들 이런 그 천연 소재들이 상당히 강도를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물론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뭘로 만들면 되냐면 합성 폴리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성이 강한 그 시약, 그러니까 화학약품들 쓰면은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게. 근데 이제 그러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얘는 물에 녹지 않지만 얘는 물에 녹아요. 솜사탕. 예, 만져보면 일단 솜사탕이에요. 예, 이렇게 딱 끈적거려요. 그다음에 얘는 솜사탕. 그래서 종류가 얘는 녹는 종류고, 얘는 만져보면 종이에요, 비타민 C. 정말 당 베이스 설탕으로. 네, 설탕은 아니고, 설탕은 아니고, 이 폴리머라고 해야죠. 플루란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보면 우리 미생물들 보면, 청국장 보면 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백질이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점액질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걸로 해서 만드는 거고, 얘는 기반이 뭐냐면은, 얘는 젤라틴. 예, 젤라틴하고 콜라겐. 이제 여기 이제 엘라스틴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엘라스틴은 워낙 비싸가지고 쓸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엘라스틴을 집어넣을 거고, 요거는 키토산하고, 기본적으로 키토산하고 젤라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딱 넣어보면, 잠깐만요. 그냥 해서 만든 거를 3D 프린팅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거는 네. 이렇게 하면 저기 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또 쓸까요? 여기에 딱 있으면은 쫙 들어오죠. 한번 만져봐요. 이제 느낌이 또 달라. 네, 만져도 돼. 어. 느낌이 다르죠. 네. 그 산에다 한번 붙여봐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딱 살색이지. 그다 부풀었죠. 네. 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데일밴드 될 수도 있고. 우와. 만져봐. 그래서 진짜 네, 씹어보면 또 이게 씹혀요. 아. 그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좀 쉬어. 아. 네, 이거 다 식품 소재예요. 네, 네. 봤어 내가. 네. 네, 여기다 놓으면 돼. 진짜 사람 피부 같다. 정말. 네, 이거 녹지를 않는. 얘는 녹아요. 자, 이거 같은 건데. 자. 얘는 그냥 쫙 이거 녹아버리죠. 그냥. 그냥 녹아버린다고 얘는. 완전 달라요 얘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슷하게 돼요. 비슷하게 되고 다 이 원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섬유가 되게 많이 나오고 아직도 지금 보게 되면 얘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스탬프 아시죠? 요게 그 원리예요. 근데 요것도 특허가 걸려 있어. 이것도 이제 저희가 특허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곳곳의 길거리에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맨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발라줘야 돼. 이게 여기처럼 요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계속 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스탬프는 뭐예요? 한번 거기다 충진을 해놓으면 계속 그 날아갈 때까지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거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 딱 스탬프잖아요. 여기.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뒤에 잘라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조명물질 요걸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얘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카트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아이디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 3D 프린팅이라든지 얘도 3D 프린팅이에요. 섬유 3D 프린팅. 그래서 이제 얘는 모든 방향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소규모로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가정용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먹다가 좀 아니면은 뭐 소재로 쓰다가 물에 개가지고 만들면은 이거 막 응급이 있었어요. 막 콜라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콜라겐 뭐 돼지 먹었는데 돼지 비계를 먹었는데 아니면 닭발을 먹었는데 그거 푹 끓여가지고 끓이면 젤라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들 수 있어.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런 섬유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스스로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요즘 좀 안 된 소리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났잖아요. 네. 전쟁 나다 보니까 결국은 먹을 거 응급처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은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전기는 분명히 뭐 어디서 들어올 거니까 워낙 요즘 태양광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하는 대량 생산 공장을 돌릴 수는 없거든, 에너지가. 근데 이제 3D 프린팅의 장점이 뭐냐면 저건 220V짜리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는 우리 이 교수님하고 여기 이제 교수님하고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 페달 밟으면 된다고. 그럼 전기 발생해서 그러면 저거 돌아간다고. 이제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 연결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고 저기 이제 조립하는 걸로 갑시다.
유림아. 네, 요거 지금 요게 노즐이 투노즐이거든요. 지금 노즐이 하나 두 개 있죠. 빨간 거는 요는 그 단백질이고 여기 좀 있는 부분은 이쪽에 좀 통으로 돼 있는 거는 지방이에요. 하얀 거. 그런데 왜 이게 통으로 돼 있느냐? 지방은 열에 너무 저기 약해요. 그러니까 한 겨울이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녹아버려. 그래서 잘 안 나와. 지금 이제 소재도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온도에 지방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탱크예요. 요게 옆에 보게 되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물방울 있죠. 여기 여기 요게 저 냉각기예요. 냉각기. 얘는 냉각기가 달려 있는 거고 얘는 냉각기가 없는 거고. 얘는 공합 다 공합이긴 한데 얘는 그냥 순수한 공기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고 얘는 뺑글뺑글 돌아가죠. 이 안에 스크류가 달려 있어. 그래서 왜 우리 보게 되면 녹즙기 딱 해보면 스크류에서 얘가 쫙 빨려 나가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스크류가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뭐냐 상당히 그 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좀 되직한 것들, 농도가 진한 것들 공합으로는 못 밀어내니까 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맨 처음에 이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 왜냐면 짝으로 나오지. 공합끼리만 나오고 요 저것처럼 저기 있는 거 저거 스크류 타입이거든요. 저 큰 게 저 스크류 타입처럼 스크류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쌍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디자인을 할 때 아예 우리 지방 할 거니까 한쪽은 공합으로 해달라. 이쪽 온도 컨트롤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먼저 들어왔죠. 요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만들었을 때. 네, 저게 5천만 원이고 저게 3,500만 원짜리. 이게 전부 다 연구로 한 거야. 연구 과제를 따서. 그러니까 열심히 대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따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실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유림이 왔어? 유림이 왔어. 그래? 됐고. 뭐 여기는 아까 다 찍었죠? 네네. 이거 먹을 수 있나요? 한번 저기 씹어봐요. 드셔보셨- 먹지는 말고. 드셔보셨어요? 나 우리는 먹지는 않고 아, 그래요? 씹어는 봐. 그럼 안 먹겠습니다. 씌워 왜? 궁금하네. 그 일부 조금 띄어가지고 씹어도 봐도 돼요. 아니에요. 이 부분, 요 부분에 무섭네요. 해보면 아니에요. 그 뱉어요 우리는. 사장님 뱉어요. 맛있을걸요? 맛있어요. 한번 저 씹어. 근데 약간 고기 저기 스타일은 아니고. 먹는 거 이렇게 찍어줘. 그러니까 일부 조금 띄어가지고 삼키지는 마요. 식중독 걸려. 응. 그래도 생각보다 먹을만해. 이거 느낌 알았죠? 어떤 느낌인지. 예. 어떤데요? 예, 다 삼키지는 마. 그냥 햄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얇은 거는 좀 가능하고 스테이크는 이게 이제 식물성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고기의 그 열을 받았을 때 그 식감, 그 안 침투까지가 이게 어려워요 기술이. 그러니까 좀 얇은 거는 해보면 그냥 열이 다 전달이 되니까 가능한데 이제 스테이크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열이 가서 이게 동물성은 이게 변성이 되잖아요. 이제 변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식감이 아직까지는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연구해요. 근데 이제 베이컨 형태는 가능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식품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연구원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한번 씹어보라고 해요. 먹지는 말고.
근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양육이 아니라 아예 식품. 저는 식물 저기예요. 식물.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껴보는 게 좋은 거고. 음.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비즈왁스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동물이잖아요.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건들은 또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런데 보통 세미 비건들은 뭐 곤충류하고 알류, 난류, 그다음에 피쉬 요 정도까지는 좀 먹어요. 육류를 좀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세미 비건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완전 비건들은 저것도 안 먹어요. 저기 곤충. 근데 빌랍은 되게 건강한 건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먹다 다 했어? 맛있어. 이게 3D 프린터 노즐 장착시킬 때 부품 조립하는 건데 이게 기계마다 조립해야 되는 그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우선 노즐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의 연결 방법은 저희가 이 프린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류 타입의 막대기를 넣고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이쪽으로 시료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궁금한 거는 여기 전화하세요. 이게 수업으로 오신 거예요? 네. 수업에 지원받아서 이건 이거 연결시키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 세척하고 있어. 이게 노즐 구성품을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여기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여기 축하고 여기 홈이 맞게끔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준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체결되게 이렇게 장착을 시키고 저희는 시린지를 여기에다 꽂거든요. 아까 보셨거든요.
여기에 시료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공합 방식을 이용해서 시료를 밀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공합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공합을 이용해서 밀어넣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스크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류 방법으로 이제 소재를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다른 프린터보다는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좀 정성이 높은 소재까지도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 연결하는 거는 이거고, 그리고 프린터 자체는 이제 프린터를 하기 전에 디자인을 짜야 되고, G코드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이 프린터 장치에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짜는 파일 형태의 경우는 STL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G코드로만 변환을 시켜야 이 기기에서 읽을 수 있고, ST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에서 아예 쓰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프린터 하기 전에는 파일 형식이 G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잡아줘야 될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도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 3D 프린터 자체에서도 이제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에 대한 이해도가 좀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프린터 할 때 좀 출력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저희 페이스트만의 이제 점성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레오미터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고, 3D 프린터에 적용하려고 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가소성 수지인 그 물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료를 토출하기 전에 레오미터를 이용해서 그 시료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 특징이 아니라면은 이제 프린터 자체에서 토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소재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주되게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대체육류 부분이라서 저희는 대체육류에서도 맛보다는 약간 식감 쪽에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3D 프린터를 하고 조리를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그 조리된 대체육류의 그 조직감은 어느 정도인지 텍스처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물성을 보고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온도랑 압력, 그리고 이게 토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합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괜찮아요. 주되게 이용하는 거는 이제 압력을 조절해서 토출량을 정해요. 그리고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이제 속도랑 아니면 디자인 크기라든지 이런 토출량, 온도 이런 거 다 조절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기기 자체에서도 이제 프린팅 속도를 조금 올리거나 늦출 수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노즐이랑 베드 간격, 그 거리를 좀 잘 맞춰줘야 이게 토출이 좀 정밀도 있게 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는 이쪽 부분에 있는데 노즐은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 조금 위쪽에 있다 하면은 이 거리 조절로 이제 간격을 좀 좁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베드에 노즐이 좀 딱 맞닿다 보면은 이게 막혀가지고 노즐에서 이제 토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즐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여기 부착될 수 있는 표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는 이제 시료의 두께랑 베드의 거리를 이제 좀 잘 계산하셔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되게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밖에 없고, 이제 압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재마다 적정한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점성이 약한데 압력을 너무 주다 보면은 여기서 터져서 새어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마다 처음에 압력을 최소로 주고 조금씩 올려가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프린팅을 진행하기 전에 초기 조건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초기 조건을 잡는 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선풍기는 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재, 제가 그 연구 출력했던 게, 이 부분에 이렇게 지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급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지방이 굳어져야 위에서 단백질을 토출할 때 지지가 돼서 이제 단백질이 이게 적층이 될 텐데, 그냥 하다 보면은 얘가 굳지를 않아서 이게 좀 무너져요. 그래서 조금 굳히려고 선풍기를 좀 놓긴 했어요.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나요? 네,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도 좀 점성이 높은 물질이면은 속도를 빨리 했을 때 여기에 부착되는 시간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형태를 네,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부착이 돼야 되는데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이게 천천히 가면서 부착이 잘 되는데, 얘를 빠르게 하다 보면은 부착이 못 된 상태에서 노즐에서 그냥 시료가 딸려와요. 그래서 이게 부착이 잘 안 돼서 속도가 그 시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 속도도 적용을 시켜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없나요? 뭔가 이 기계의 인지하는가 디자인한 그 시력 특성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되게 길것 같아요. 디자인 하는 게 생각보다 쉽죠. 이걸로 가장 크게 만든 건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여기가 베드 사이즈거든요. 이 크기 안에 들어오면 다 가능은 해요. 근데 그만큼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먹은 건 언제 만드신 건가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다행이네요. 오래된 건 아니라서. 네. 이것도 다 속도랑 이 노즐 두께라든지 레이어마다 그 두께마다 이제 좀 시간이 다른데, 제가 디자인한 거는 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1시간 44분? 44분이면 이제 좀 다 출력이 돼요. 근데 원래 이것보다 좀 더 크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재료가 조금 하다가 부족해서 여기서 하고 그냥 멈췄거든요. 이럴 경우에 한 3, 40분 하면은 다 출력이 되더라고요. 재료 단가는 비싼 편인가요? 단가를 딱히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희가 마트나 뭐 그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이용하니까 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식품 소재. 네. 그래서 없습니다. 더 보이실 거
아니요, 이게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또 따로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